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지난 2017년에 10세대 모델이 나왔고요. 사실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분 변경은 아니고 21년형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꼭 보셔야 하는 분들, 소나타, 그랜저, K7, K5,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리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코드 하면은 어떤 차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혼다의 중형 세단입니다. 그래서 크기로 보면 전장, 그러니까 차체 길이가 4.9m 정도 되고 4.9m면 소나타랑 정확하게 겹칩니다. 한 5m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소나타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는 그거보다 한 10cm 길죠. 디자인은 2017년에 출시됐던 그 10세대 어코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적인 게 조금씩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뒤에 이 파란색 블루 배지가 부착이 됐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시던 혼다 센싱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차까지 지원하는 ACC랑 엘가스 기능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인데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도 사실 똑같습니다. 당연히 같은 차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하이브리드 배지 들어갔다는 점, 보시는 것과 같이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지금 타이어 사이즈도 235/40R19예요. 그러니까 편평비가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유추했을 때 이 차 좀 스포티한 성향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거보다 지금 가격이 낮은 1.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그 차에는 에너지 세이버, 그러니까 좀 더 구름 저항을 낮춰서 연비를 높이는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좀 더 연비를 높이는 타이어가, 그리고 1.5 가솔린에는 좀 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타이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이 마냥 연비만 높이겠다고 만든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혼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어코드를 사시려면 아래 트림은 1.5 가솔린이고 상위 트림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과거에는 어코드가 2.4와 3.5 가솔린이 있었다면 이제는 1.5 터보와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 뷰는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트백 스타일로 내려가는 것도 10세대만의 대표적인 시빅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라인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 엠블럼 파란색으로 바뀐 점이랑 배기 파이프가 없어요.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는 배기 파이프, 요 정도가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 하단에도 하이브리드 투어링 배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혼다 내에서 최상위 트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차가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제일 상위 등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투어링 등급이고 이 차의 가격이 4,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 지시등이나 후진등 같은 게 전부 다 벌브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부분 변경 될 때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형 세단이니만큼 트렁크 공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좀 짐이 많아요. 저희가 촬영짐도 있고 해서 뭐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은 충분합니다. 넉넉한 사이즈고 6대4 폴딩도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대4 폴딩도 충분히 물론 턱이 좀 생기긴 하지만 6대4 폴딩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장점이고,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깊이도 깊지만 좌우 지금 안쪽에 파놓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좌우로 긴 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낚시, 골프, 긴 짐을 넣기에 굉장히 좋게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몇 가지 빼고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시동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얀 버튼이 시동을 걸면 빨갛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약간 이거 타이 말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스포티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똑같죠? 스티어링 휠 열선이 추가됐다는 게 정말 반가운 점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스티어링 열선이 없으면 이 차를 바깥에 세워놨을 때 정말 손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통풍 시트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열선 통풍 둘 다 있고요.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여기부터 말씀드리면 공조 장치 이런 것들 다 조작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다이얼로 조작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아주 좋진 않아요. 사실 옆에 모양도 좀 투박하고 내비게이션도 사실 좀 별로죠. 좀 별로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습니다. 예, 이거 한 10년 전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것저것 무선 충전이니 많이들 추가가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랑 비교해서도 꿀리지 않은 옵션을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사람들이 좀 혹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계기판에도 EV 표시나 아니면 지금 현대 구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엔진인지 모터로 하는지 같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내 주는 게 추가된 정도고요. 다른 특이한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차들이 처음부터 잘해왔던 건데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런 수납 공간들 되게 큼지막하고요. 여기저기에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을 하나만 꼽자면 저는 우드 트림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요즘스럽게 고급스럽게 만든 우드라기보다는 조금 올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를 제가 이미 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차는 젊거든요. 차는 젊은데 이런 우드 트림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광활하죠. 지금 제 키가 173인데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주먹이 한 무릎 앞에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운전할 때 좀 타이트하게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정석대로 시트 포지션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운전자들보다는 훨씬 타이트하게 맞춰진 상태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간은 발밑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무릎 공간도 아주 넓습니다. 대신 머리 위 공간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이게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키 크신 분들이 뒤에 앉으면 머리가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패스트백 스타일인 걸 감안하면 사실 저는 괜찮은 머리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뒤쪽에 송풍구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도 2개나 있어요. 근데 앞에도 USB 포트가 2개가 있었고 뒤에도 2개가 있는데 전부 다 USB A 타입이에요. 그래서 C 타입이 하나쯤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터널 높이도 나쁘지 않고 열선, 3단계 열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을 만한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암레스트, 되게 푹신푹신한 암레스트 있고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개의 큰 컵을 놓으면은 아마 겹쳐서 좀 보관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1열과 2열에 있는 모든 실내등이 다 전구네요.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4,570만원짜리 차거든요. 그리고 2021년인데 다 전구예요. 뒤에가 전구인 것도 모자라서 앞쪽까지 전구입니다. 이런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 유아용 시트 거는 고리들은 정말 큼지막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못 찾을 수 없을 만큼 잘 돼 있네요. 이 아래쪽도 되게 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잘 해놨습니다. 우선 10세대 어코드가 되면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전 세대들은 뭔가 소프트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단단해서 약간 이 차는 좀 컴포트 세단 혹은 뭔가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10세대에 오면서는 탄탄하면서 승차감을 살린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승차감은 꽤 매끄러운 편이에요. 혼다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투모터 시스템, IMMD, 하이브리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액티브 댐퍼입니다. 가변 댐퍼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댐퍼가 좀 더 단단해지는 이런 전자식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스포츠 모드랑 이콘 모드, EV 모드 이런 걸 이렇게 바꿔가면서 써보면은 그 댐퍼 압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체는 조금 탄탄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뭐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차가 한 번씩 휘청이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차를 눌러가지고 지나다니는 세팅입니다. 뭔가 굉장히 편안한 세단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보다는 좀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투모터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모터 마력이 184마력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뭐 2.0리터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정도? 그 정도 되는 힘인데 모터 힘만 그 정도니까 150마력 정도 되는 엔진이랑 더해져서 출력 면에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 시스템 자체가 CRV랑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CRV는 4바퀴 굴림이었고 얘는 지금 앞바퀴만 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 그리고 이 차체 무게도 얘가 지금 1500kg대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습니다. 뭐 그런 데서 오는 차이 때문에 가속력은 훨씬 경쾌해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한 반 정도만 밟아도 힘이 확 나오고, 지금 시스템 총 출력이 215마력인데 출력 면에서 뭐 갈증을 호소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캠리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혹은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가 볼 땐 이쪽이 조금 더 우세한 느낌이에요. 저속 구간, 그리고 뭐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고속 구간에서 한 100km 정도로 항속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속 크루징 때는 엔진 효율이 또 높기 때문에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저속이나 오르막, 기타 이런 구간에서는 모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이 뭔가 엔진을 모터가 보조해준다 이런 생각이라면 혼다는 그 반대입니다. 모터를 엔진이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모터가 되겠죠. 실제로 EV 모드도 뭐 CRV 때는 이렇게 저속에서밖에 운행을 못 해봤는데, 지금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 EV 모드로 작동을 하니까 10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도 EV로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속도도 100km 정도 돼요. 근데 배터리가 충분하다 보니까 EV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와 배터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차가 공인연비가 17.5km거든요. 엔진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뭐 연비는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완성도예요. 뭐 개인적으로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굉장히 선호하긴 하지만 이 차를 딱 타보니까 그 시스템보다 더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특히 엔진이 켜지고 꺼지는 느낌이, 이 정도면은 토요타를 넘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매끄럽고 조용합니다. 이 토요타는 진동이 크진 않을지언정 뭔가 엔진이 켜지는 시점에서 부웅 하고선 RPM이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모터로 가다가 엔진을 구동시키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토요타보다 앞섰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의 완성도, 뭐 회생제동의 질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탑 클래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다가 늘 잘해오던 거, 핸들링인데 이 차 역시도 핸들링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타이트하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인데, 스티어링을 좌우로 조금씩만 돌려도 차 머리가 휙휙 돌아가거든요. 혼다가 초창기부터 밀고 있었던 핸들링, 뭐 차선 변경할 때나 아니면 구비길 같은 데서 운행을 할 때, 혹은 급격하게 뭔가 앞에 물체를 피하려고 무스 테스트 같은 그런 것들을 할 때 차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따라와주고, 특히 이 조향되는 감각 자체가 좀 피드백이 정확하게 오는 편입니다. 되게 요즘은 잘 만들긴 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 EPS가 달린 차들이 스티어링 휠이랑 차랑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혼다 센싱에 포함된 ACC와 엘카스 기능을 켰는데 일단 가감속 느낌이나 스티어링을 조향하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차선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진 못해요. 지금도 왼쪽으로 좀 치우치고, 곡선 구간에서도 조금씩 좌우로 치우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 기아차에서 선보이고 있는 기능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뒤에 이제 패드 시프트가 달려있긴 한데 요거는 그렇게 단수를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회생제동의 감도를 설정하는, 그래서 회생제도 감도를 높게 설정해 놓으면 제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사실 다른 차에도 다 있는 기능들이고 특별한 기능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버튼식으로 기어 레버가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한 건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워낙 요즘 전자식으로 대체가 되고 이쪽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추세죠. 일단은 헷갈릴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후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당겨서 걸어야 되는 방식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위에서 누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는 또 혼자만 톡 튀어나와 있고 큼지막하고 색깔도 입혀져 있고 이래가지고 뭐 안 본 채로도 아 여기가 드라이브구나 이런 거 한눈에 좀 알 수 있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식은 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선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이 아닌 거 정도가 옵션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던 옵션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ACC, 엘카스 들어간 혼다 센싱 들어갔죠.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다 들어갔죠. 뒷좌석에도 열선 있고요. 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차가 별로 안 팔릴까? 사실 높은 가격이에요. 이 차가 4,570만 원이고 사실 근 10년, 20년간의 혼다 가격표를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어코드 8세대만 해도 3.5리터 엔진 얹은 상위 등급은 4천만 원 초중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옵션도 넣어줬는데도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사실 나름 경쟁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CR-V랑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트림만 가지고 왔어요. CR-V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고 이 차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4,570만 원짜리. 이 아래 3,700만 원대 모델은 1.5 가솔린이기 때문에 옵션도 다르고요. 엔진 스펙도 전혀 다릅니다. 조금 더 성능이 좋고 연비가 좋은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4,57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거의 최상위 트림 옵션 추가한 거를 살 수가 있고요. 소나타는 최상위 트림의 옵션에 다 넣어도 이거보다 쌉니다. 이 정도 공간에 괜찮은 옵션에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싶다 하면 그때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돈을 좀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대의 차를 보시는 분이라면 그랜저, 캠리 그리고 이 어코드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승차감이나 뭐 차의 엔지니어링적인 특성 면에서는 그 세대 중에서 저는 이 차가 거의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 꼭 한번 시승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적당한 가격에 많은 옵션 그리고 이 정도 공간을 원하시는 분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승차감 좋고 차 좋아요. 네.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족들을 태우고 다녀도 큰 불만이 나오지 않고요. 동시에 저는 운전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서 연비도 굉장히 좋아요. 가족용 차로서는 꽤 괜찮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고리타분한 하이브리드들 뭐 찔끔찔끔 모터가 개입하고 이런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모터의 개입 정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동시에 퍼포먼스 핸들링까지 갖춘 차라는 점에서는 다른 하이브리드랑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그에 따라서 희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 차는 강력한 모터를 가졌다 이 하나만으로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한정된 구간에서 짧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차 그리고 이 차의 경쟁 모델들을 함께 비교하는 시승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